블루존 사람들의 이 세포 상태를 보니까요, 수명을 결정짓는 유전자인 텔로미어의 길이가 일반 사람보다 더 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텔로미어라는 것은 세포의 분열 횟수를 결정짓는 유전자입니다. 미국의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가 이 텔로미어가 세포의 노화와 수명을 결정짓는 유전자라는 것을 발표한 후에 노벨상을 받았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텔로미어는 마치 우리가 연필을 계속 깎아서 쓰면 줄어들어서 어느 순간에 쓸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하다 보면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빠르게 줄어들고 어떤 상황에서는 더디게 줄어든다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은 텔로미어의 길이가 더디게 줄어들고 또 질병이 없는 사람들도 더디게 줄어드는 반면 수명이 짧고 노화와 또 질병에 걸리는 사람일수록 텔로미어의 길이가 빠르게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길게 유지하고 더디게 만드는가, 이것이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는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포 건강입니다. 우리 몸 전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저도 이 세포를 직접 배양했던 과학자로서 일하던 시절을 보면 세포가 얼마나 영양 공급이 중요한지를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고 또 세포에 쌓이는 독소들은 잘 내보내야 건강합니다. 몸의 질병을 하나로만 얘기한다면 세포 기능 장애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세포의 건강을 신경 쓰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명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복잡한 생각을 좀 정리하고 마음과 머리를 비우는 시간, 여유 있게 살자 또는 좀 느리게 살자, 다 공통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 습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의 패턴이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의 패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긍정적으로 향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 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비슷한 생각 패턴 때문에 부정적으로 늘 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습관이 긍정적으로 향하는 것도 텔로미어의 길이를 길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 잘 자는 것. 누구나 강조를 하고 있죠. 잠을 잘 자야만 우리 몸이 건강을 회복하고 에너지를 또 항상 높게 에너지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5번째는 호흡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세포에 꼭 필요한 산소를 잘 공급받는 것. 우리 호흡이 산소가 잘 전달되지 않으면 세포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이렇게 텔로미어의 유전자 길이를 길게 유지하는 방법 5가지, 세포 건강, 명상, 좋은 생각 습관, 수면과 호흡, 이 5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잘 실천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공복 과일, 식전 과일 식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면 밥 위주로 먹잖아요. 또 고기도 단백질이라고 생각해서 잘 챙겨 먹습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결핍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무엇보다 결핍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 좋은 지방입니다. 이런 성분은 좀 챙기지 않으면 잘 먹기가 어렵죠. 이것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복 과일, 식전 과일 식사입니다. 아침 식사로는 과일만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배고프지 않냐 하는데요. 처음에 쌀밥을 드셨던 분들이라면 소화효소가 나오는 몸에다가 과일을 드시면 소화효소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식사의 가벼움 때문에 허전함을 느낀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되면 2주, 3주, 한 달 안에 이거 먹어도 배고프지 않네 라고 많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아침 과일 500g을 아침 식사로 꼭 챙겨 드시면 충분한 영양이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점심과 저녁에도 우리가 좀 건강을 챙기겠다, 나는 약도 안 먹고 건강하게 걷는 백세인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과일 하나 정도, 사과나 토마토나 바나나 하나 정도를 좀 챙겨서 식사 전에 먼저 과일을 드시고 일반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반 식사라는 것은 최대한 한국인이니까 한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미 자연식에다가 다양한 채소들이 있는 그런 반찬을 일반적으로 드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로도 역시 식사 전에 과일 한 접시 정도를 드신다라면 하루 종일 공급받는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 좋은 수분들이 몸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염증도 싹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로는 집에서 드시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저녁 식사를 집에서 만약에 드신다면 꼭 좋은 지방 섭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좋은 지방,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들기름 좋다 하잖아요. 들기름,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올리브 오일, 그리고 코코넛 오일, 이런 좋은 기름들을 이용해서 채소를 볶아 드시거나 또는 들기름을 한 스푼 드시거나 이렇게 좋은 기름을 반드시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인지질의 성분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몸의 혈관과 또 호르몬을 만드는 좋은 원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좋은 기름으로 나는 채소볶음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은요, 견과류를 꼭 하루에 40g 정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기름과 견과류를 같이 드시면 더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는 무병장수 100세를 살고 싶다. 좀 아프면서 사는 것이 너무 싫다. 이런 분들은 공복과일 그리고 식전과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 또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죠.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과일이 아니라 흰 쌀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주식이 쌀 문화잖아요. 삼시세끼 쌀밥만 먹는다면 저는 좀 심각한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현미 잡곡으로 아주 소식을 한다라면 삼시세끼를 드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밖에서 드셔도 흰쌀밥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당뇨 전 단계가 오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흰쌀밥만 또 먹는 것이 아니고 빵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과자도 먹고 또 면 종류 음식도 많이 먹습니다. 또 액상 과당이 들어간 각종 가공식품과 또 음료수도 많이 먹다 보니까 늘 당분은 초과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성분이 바로 인슐린 기능에 도움을 주는 좋은 미네랄들입니다. 크롬이나 망간이나 아연이나 칼슘, 마그네슘 같은 이런 미네랄들은 인슐린의 기능에 크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에 과당을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껏 드시는 쌀밥이나 고구마나 음료수 또는 떡이나 면 가끔 드시는 칼국수나 라면, 우동보다도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당이 바로 과일의 과당입니다. 자연의 음식에 담겨있는 과당을 인위적인 액상 과당과 절대 똑같이 취급하지 마시고 저당도 과일로 과일의 미네랄들을 섭취하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 70대 초반에 어르신께서 당뇨 수치 200이 되셨는데 제가 아침 식사로는 저당도 과일만 추천을 드렸어요. 사과나 딸기, 키위, 오렌지 이런 과일들은 현미의 당지수 55보다도 더 낮은 30, 40 정도입니다. 고당도 과일은 망고나 바나나, 파인애플 정도의 과일이니까요. 이런 과일들을만 좀 피해 주시면 대부분의 많은 과일들은 저당도 과일입니다. 특히 블루베리나 토마토 정도는 더 낮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저당도 과일로 아침 식사를 드시고 점심과 저녁에도 채소와 저당도 과일과 식사를 고구마나 두부 이런 음식을 권해드렸을 때 단 일주일만 해도 120까지 혈당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대신 저는 쌀밥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쌀은 훨씬 더 당지수가 빠르게 올라가는 편입니다. 과일의 과당만 보는 관점이 아니라 과일 전체에 담긴 풍부한 수분이나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들을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췌장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인슐린 기능이 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식사 중에 아침에는 저당도 과일을 드시고 식사 중에는 약간의 채소와 또 양배추나 신선한 채소와 두부 같은 소화가 잘 되는 콩류 음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해조류나 버섯류 요리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저녁 식사로는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에 볶은 채소 볶음을 드신다면 혈당 안정도 도움이 되고 또 세포막도 재생이 되면서 건강한 세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꼭 챙겨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식으로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당분은 적고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견과류입니다. 단 견과류를 드실 때는 땅콩은 추천하지 않아요.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오염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아몬드나 캐슈넛이나 잣이나 호두, 신선한 상태의 견과류를 하루에 30g에서 40g 정도 꼭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기름은 염증 수치도 낮춰주고 세포막과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꼭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